안녕하세요, 열정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진PD입니다. 네, 오늘 또 부동산에 관련된 컨텐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PD님이 돈이 많아지면 집을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어느 지역에 사고 싶어요? 저는 압구정이 좋을 것 같아요. 압구정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통도 편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집을 어디를 가장 원하냐 했을 때 한국에서는 강남을 가장 선호합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도 좋고요. 그리고 학군도 좋고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편의시설도 좋고요. 그리고 거의 뭐 주거문화 복합시설물이 거기 다 있다고 봅니다. 강남 중심으로. 그래서 강남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장이 와도 그나마 강남은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네. 그러면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강남을 지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비싸서. 그럼 앞으로 이제 강남이 될 수도 있는 곳을 사는 게 그나마 이제 가능성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년 뒤에 강남만큼 좋아질 곳 중 한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네,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만큼 좋아질 곳을 보려고 하는데 세계 경제 규모 순위까지 알아야 되나요? 네, 알아야 됩니다. 왜죠? 네. 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패러다임을 따라갑니다.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긴밀하게 밀접돼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그 선진국에서 가장 위상이 높고 이제 경제 규모가 순위가 높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2021년 IMF 기준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이제 했을 때 미국이 1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선진국의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는 어디고 네. 그 동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값이 가장 비싼 미국의 도시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벌리힐스인가요? 아, 베벌리hills.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자들을 많이 사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 도시 평균적인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은 가장 비싼 동네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평균 주택 가격이 약 14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뉴욕이나 LA 이런 데가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뉴욕이 7억 8천 정도 했고요. 네. 보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비쌌어요. 샌프란시스코? 이거 왜 비싸지? 왜 비쌀까요? 여기가 해변이 있어서 비싼 건가? 기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기후. 네. 그렇죠. 뭐 살아가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죠. 한번 왜 비싼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집값을 띄우는 주 범인이 중에 하나가 월세입니다. 근데 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싸지 않아요. 한 달 월세가 영국 런던은 1275만 원 평균. 뉴욕은 830만 원. 네. 그래서 서울은 좀 싼 편이죠. 그거에 비해서 월세가 아직까지는 주택이.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싸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 값이 그나마 저렴한 편입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왜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비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산업 때문입니다. 네, IT 산업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이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평균 연봉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직장인이 1억 7천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균. 제주도 2.5배 크기의 310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는 백인보다 동양인이 더 많은 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여기로 다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여기에 다 모여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일자리 수가 2018년 12월 기준 167만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떻게 번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18세기에.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2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IT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가 IoT,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런 것도 다 4차 산업인 거죠. 그럼 10년간 100대 기업 주요 국가별 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100대 기업이 10년 동안 어느 나라에 더 많았냐 이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0년에 미국이 28개였어요.
그리고 중국 7개, 뭐 일본 3개였는데 지금 2020년 보시면 미국 37개입니다. 확실히 미국이 많아졌어요. 예, 유럽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유럽은 오늘 줄어들었어요. 근데 미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100대 기업이 많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브랜드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IT 기업이죠. 다 미국이네요. 네, 어, 구글. 8위만 빼고. 네네, 그렇죠. 이거 빼고는 다 미국이고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맥도날드 빼고. 다 IT다. 네, 식음료 이것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IT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가 돈을 최근에 가장 많이 번 회사가 IT다. IT 산업이다. 그 IT 산업이 중심지가 이제 실리콘밸리고 그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산업군이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쓸 수 있는 수요도 많은 거니까 네. 그걸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삼성이 이제 68조를 만드는데 52년이 걸렸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130조를 만든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돈을 더 축적할 수 있겠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10년 사이에 헬스케어 IT는 뜨고 조선건설을 졌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그런데요. 여기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는 떴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글로비스, 한질칼, LG화학, 포스코 이런 조선건설은 좀 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은 이렇게 돼 있고 철강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역들 위주로 지역 경제가 되게 발전이 많이 됐어요. 울산이 되게 잘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도 잘 사는데 예전엔 더 잘 살았잖아요. 그쵸. 네, 그 울산 산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들 많은 동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합승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다 지방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갔단 말이에요. 분산돼가지고. 근데 지금 어떠냐? 이 인재들이 지금은 여기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판교로. 판교가 이제 IT의 중심이거든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판교 가보면 굉장히 기업들이 많아요. IT 기업들이. 정부에서 이제 IT 산업을 작정하고 키우려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쪽이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카카오 네이버의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실제 IT와 조선업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카카오 보시죠. 매출, 영업이익이 몇 배로 성장했죠, 몇 년간. 지금 네이버는 6조 5,900억 정도 되네, 2019년 기준. 근데 현대기아차는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못했어요. 오히려 내려갔네요. 네,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IT 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우상향 그리는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규모도 차이가 크고요. 네. 자, 그러면 이 판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교에는 정보기술 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젊은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네이버 넥슨 컴퍼니 국내 대표 IT 기업 스타트업이 1,300개 입주해 있고 여기서 일하는 임직원 또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40만 명.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길다 보니까 더 지속성이 좋은 거죠. 이 도시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고연봉을 받는 IT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판교. 딩동댕동. 네, 맞습니다. 판교입니다. 그럼 IT업의 강점을 볼게요, 제가. 이게 사람과 공간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네이버가 여기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40조 8천억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건물에서 네. 2조 1887억을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는 고효율이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도 될 이렇게 크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금액인데 거의 몇십 배 차이 나죠, 금액이. 20배 정도? 네, 그러니까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IT는 재택근무를 해도 일이 돌아가거든요, 잘. 근데 조선업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와서 용접도 하고 직접 이제 설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지금 NFT 같은 메타버스 사업도 저희가 스마트폰이랑 PC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실제로 연봉을 좀 봤습니다. 네, 연봉을 봤는데 여의도가 높긴 해요. 네. 여의도가 그래도 금융 쪽이 많으니까 네. 1억 3천 정도 연봉 네, 최고가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이 그리고 또 많습니다. 대기업이 많아서 GS 칼텍스가 1억 정도 연봉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도 연봉이 좀 높고요. 판교는 이게 2018년 자료긴 한데 지금은 좀 더 올랐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그때도 8천에서 이렇게 받고 있었고요. 지금은 뭐 1억 이상 받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이라 하더라고요. 네, 구할 수도 없고. 판교 테크노밸리 근무자 중에서 30대가 45.1%라고 해요. 그리고 40대 27.4%고 20대가 18.9%라고 합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젊다. 앞으로 뜰 산업이 판교에 많이 몰려 있어요. 보면 정보기술, IT 아까 있죠. 그리고 문화산업기술, CT, 생명공학기술, BT 등이 중심이 돼서 판교의 중심 산업이고요. 중요한 건 이들 기업의 매출이 2018년 기준 79조 3천억이라고 해요. 이 매출이 어느 정도 하면 부산광역시의 지역 총 생산과 맞먹습니다. 완전 직할시와 하나 맞먹는 건데 지금은 더 성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동네가 네. 직할시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지금. 광역시예요. 네, 직할 강역시지. 그쵸? 네. 지금 판교 1 테크노밸리가 완공되고, 판교 2 테크노밸리도 지금 완공이 됐고, 지금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남았어요. 2024년까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2024년까지 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더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서 지역 경제가 더 발전할 수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최근 기사를 볼게요. 7월 3일 기사를 봤을 때 반도체 판교서 R&D부터 대학 연계 석박사 키우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 금토지구라고 있는데 여기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반도체 기업과 인력 양성기관, 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실리콘밸리가 뜬 이유가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과 기업이 연계를 해서 인재를 키워냈어요. 근데 판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뭔가 연계를 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IT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번 정부가 들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냐? 기업이 1,300개가 있는데 이런 기업입니다. NHN, 넥슨, 아름랩, SK케미칼, NC소프트, 포스카시티, 카카오. 뭐 이 중에서 좀 관심 있는 기업 있나요? NHN과 카카오. 아, 네네. 뭐 이름만 들으면 좀 알만한 기업이긴 하죠. 사실 다 들어본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가 성공을 했잖아요, 산업으로. 그래서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려고 미국에서 많이 움직여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는 아직 탄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제 성공했던 거를 다시 확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를 제2 판교라는 곳이라 해서 여러 가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과연 지금의 판교를 넘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했을 때 네.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서요. 마곡지구도 괜찮긴 한데 판교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또 교통이라고 봅니다. 네. 판교잖아요. 판교가 집값이 많이 뛴 게 신분당선을 타면 어디까지 가요? 강남까지 가죠. 판교에서 딱 타고 가면 그냥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하철 기준 13분 걸려요. 네.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월판선이 또 생겨요. 26년 4월에. 그러면 송도까지 또 연결이 돼요. 송도엔 또 뭐가 있나요? 송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바이오 산업이 좀 중심이 되고 있죠, 지금. 예, 거기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자리가 있고 또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또 뭐 안양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더 좋죠.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여기 시흥에 있는 사람도 여기도 출퇴근하기 좋죠. 왜냐하면 이 지하철도 강력철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이제
위례 경강성이 있긴 하죠. 네. 강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분당선이 나중에 이어져가지고 용산뿐만 아니라 더 위로도 지금 일산 쪽으로도 이어질 계획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쪽에서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는 거죠, 빠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교에 있는 집을 사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돈이 진짜 많으면 그냥 판교에 있는 집을 사면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돈이 없다. 왜냐면 네. 판교도 지금 많이 좀 비싸거든요. 맞아요. 많이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판교와 연결된 지하철 있죠. 여기서 그나마 저렴한데 상대적으로 아직 저평가된 곳에 사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아직은 광주가 좀 싸지 않나. 일단은 네, 경기도 광주. 물론 이게 좀 교통이나 이런 거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인프라나. 네. 근데 그래도 판교랑 너무 가깝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아직은 많이 저렴하거든요. 네. 이쪽 지역이. 네. 이 판교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위로나 이 밑으로는 이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나마 좀 구성 정도, 구성역 용인에 내려가면 여기가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이 보여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안양이나 뭐 구로나 강명이나 너무 많이 올랐고, 저기 시흥이 있죠, 시흥. 네. 예, 시흥이 그나마 좀 저렴합니다. 시흥이 아직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좀 거시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꼭 제가 말한 건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방법을 배워서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회를 봐서 네. 여유 자금이나 뭐 가격이 내려갔을 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산업이 어떤 지역에 발전하는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산업이 뜰 것이고 앞으로.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뜬금없이 막 갑자기 GDP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하려면 네.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 금리나 이런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산업이랑. 네.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언젠가는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덕이었습니다. 진 PD였습니다.